대운이 찾아오기 전 징조와 신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도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운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복되고 있는 징조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들어온 돈복은 머물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려 하고 지갑도 나름대로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갈 돈이 생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출이 이어집니다. 병원비가 생기고 집안에서 고칠 것이 생기고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유를 찾으려 해도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돈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더 아껴야 했나? 내가 더 노력해야 했나?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대운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현관에서의 행동 하나, 가방을 내려놓는 습관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반복 속에서 돈의 흐름은 이미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내려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발도 급하게 벗어 한쪽으로 밀어두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도 그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몸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들어온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첫 동작에서 이미 흐름은 깨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기회도 오고 사람도 연결되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흐름은 그 자리에서 흩어집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곳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온 모든 기운이 처음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지러우면 들어온 기운도 어지러워집니다. 그 자리가 급하면 흐름도 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흐름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일수록 이 작은 신호들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게 되면 대운은 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온 복이 머무르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들어오고 있는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는 분명히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같은 흐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이 모이지 않는 인생과 돈이 머무는 인생이 갈라집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결국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써왔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으려고 늘 스스로를 다잡아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들어온 돈은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깁니다. 갑자기 고장난 물건을 고쳐야 하고 생각지도 못한 약값이 나가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기지만 그 어쩔 수 없음이 계속 반복됩니다. 조금 모아볼까 하면 또 일이 생깁니다. 조금 숨이 트일 것 같으면 다시 막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돈의 흐름을 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아끼려고 합니다. 더 참고 더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노력은 더 커지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을 탓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크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히 버티고 계십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흐름입니다. 돈은 단순히 벌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 속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들어와도 결국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출만 줄이려고 하고 겉으로 보이는 수입만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보이지 않는 흐름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서의 작은 행동,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의 태도, 물건을 대하는 습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돈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돈이 남지 않는 삶, 아껴도 모이지 않는 구조, 이것이 바로 흐름을 놓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그냥 그런 일로 넘겨버리는 순간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길을 보셔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어디에서 흩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그 지점, 바로 그곳에서부터 모든 흐름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우는 어느 날 아차낙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오고 때가 아니면 오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우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놓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흐름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리,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아닙니다. 바깥의 기운이 처음으로 머무는 자리입니다. 돈의 흐름도 이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의 첫 행동이 그날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발을 벗으면서 한쪽으로 밀어두고
몸부터 먼저 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흐름을 갈라놓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던져지는 순간 들어온 기운도 함께 흩어집니다. 신발이 흐트러진 채 놓이는 순간 정돈되어야 할 흐름도 깨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기운을 붙잡지 못합니다. 머무르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돈도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들어옵니다. 하지만 머무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들어온 기회도 흩어집니다. 현관이 급하게 사용되면 흐름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현관이 바쁘고 현관이 어지럽고 현관이 무심하게 사용됩니다. 반대로 돈이 머무는 집은 다릅니다. 현관이 조용합니다. 현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의 행동이 느립니다. 들어오는 순간 잠시 멈춥니다. 그 짧은 멈춤이 흐름을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흐름은 계속 반복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현관에서의 첫 행동은 그날 하루의 흐름을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결국 인생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 현관의 흐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미 기운은 들어오고 있는데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운은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들어오는 것은 느끼지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벌려고 하고 더 아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흐름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현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관에서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크게 바꾸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운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딱 한 번 멈추십시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그 짧은 멈춤이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아무데나 내려놓지 마십시오. 정해진 자리에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여기다 라고 의식하면서 놓으십시오. 그 순간 흩어지던 기운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벗어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추고 천천히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이 행동 하나가 당신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급한 사람의 흐름은 항상 빠져나갑니다. 정돈된 사람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정리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흐름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돈은 빠른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현관에서의 이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표정과 마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짜증과 피로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정 그대로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정도
기운입니다. 그대로 공간에 남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조금만 의식을 바꿔보십시오. 숨을 한번 고르고 몸에 힘을 빼고 조용히 들어오십시오. 이 간단한 변화가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결국 돈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대운은 거창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반복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작게. 하지만 계속 그것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그 부분이 다음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번 돈의 흐름이 끊긴 경험을 한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했고 낭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기회도 생기고 일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흐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모이는가 싶으면 반드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나가야 할 돈이 생기고 계획에 없던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보였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관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발을 디딜 자리가 없었습니다. 신발이 겹쳐 있었고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택배 상자와 우편물이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죠. 바로 그 어쩔 수 없음이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신발을 밀어넣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행동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바꾸지 마십시오. 현관만 바꿔보십시오.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걸로 뭐가 달라집니까? 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집에 들어오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문을 열고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정해진 자리에 놓았습니다. 신발도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귀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할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결정을 할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스스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돈이 덜 나갑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현관에서의 작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다를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흐름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분은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작은 변화 하나로 다시 연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관을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하던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꿨다는 것. 그 차이가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의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지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놓치고 있습니다. 현관 하나를 바꿨는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로도 흐름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흐름에 있습니다. 재물은 현관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간, 행동, 말, 생각, 이 네 가지가 함께 흐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돈이 없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 말들을 무심코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흐름을 만드는 신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공간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밀어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말하면서 눈앞에 온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관을 정리하고 습관을 바꿔도 말이 그대로라면 흐름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생각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기회가 와도 그 벽에 부딪혀 멈춥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이 왔는데도 잡지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물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쌓여있는 공간에서는 생각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의 흐름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재물운은 단순히 돈을 잘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공간에 머무르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쌓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나는 돈만 잘 관리하면 돼. 하지만 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지러우면 돈도 어지럽게 흐릅니다. 삶이 급하면 돈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삶이 정돈되면 돈도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관이라는 시작점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시작점에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운을 받아낼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 한 가지를 놓칩니다. 이 모든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깊은 원인,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 현관의 흐름, 행동의 변화, 말과 생각의 방향까지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바로 그릇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준비된 그릇에만 담깁니다.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 담아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릇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금방 탁해집니다. 대운도 똑같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대운은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를 여러 번 만나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 하나로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차이는 운의 크기가 아닙니다. 받아낼 수 있는 상태, 즉 그릇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언제 운이 올까? 언제 돈이 들어올까? 이렇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것도, 행동을 바꾸는 것도, 말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결국 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릇을 바로 세우는 것,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고 급한 것을 내려놓고 어지러운 것을 비우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시간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 들어오는 그 행동 하나,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멈추는 그 습관 하나, 생각이 올라올 때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한번 바라보는 그 의식 하나, 이 모든 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쌓이면 그릇이 바뀝니다. 그릇이 바뀌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대운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끌어당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들어온 것은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흐름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돈이 나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흐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대운이 무엇인지,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는지까지.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실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나도 저렇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없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고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과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깊이 이해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우는 지식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행동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하십시오. 많이 하지 마십시오.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멈추십시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그리고 의식하십시오. 지금 내가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정해진 자리에 의식하면서 놓으십시오.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흐름을 바꿉니다. 이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결국 돈의 길을 바꿉니다. 대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의 행동 하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조용히 쌓이고 어느 순간 당신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 흐름이 달라졌다. 그때가 바로 대운이 머물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한 걸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